왜 안 넣어? 엄마, 죄송해요. 저 그 집 엄마 집이라고 생각해요. 할머니 아프지 마.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윤정자는 눈을 떴습니다.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지금도 그 시간이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했던 습관은 몸에 배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한쪽 구석, 낡은 서랍장 위에는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25해 전 남편과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정자는 그때 47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생, 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키워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다음 날부터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채소를 손질하고 리어카에 싣고 좁은 골목길을 밀며 시장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지만 아이들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키웠습니다. 아들 현수는 성실했습니다. 공부를 잘하진 못했지만 엄마 뒷바라지 하느라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대학도 야간으로 다녔습니다.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몇 년 뒤엔 결혼까지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합니다.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을 때 정자는 기뻤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라는 며느리는 단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정자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예단과 예물을 장만했습니다. 아들이 민망해했지만 정자는 괜찮았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결혼 후 몇 년이 흘렀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자는 병원에 달려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자기 인생도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엄마, 집 좀 구하려고요. 전세가 올라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 얼마나 모았는데? 절반 정도요. 근데 대출 받으려면 보증 서는 사람도 필요하고 복잡해요. 정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병원비 아끼고 옷 안 사 입고 외식 한 번 안 하며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것 써라. 엄마 이건 괜찮다. 엄마는 이 집에서 살 거고 너희는 이제 가정이 있잖니. 애 키우는데 돈 많이 들어. 받아라. 아들은 통장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와서 절을 했습니다. 정자는 괜찮다고 건강하게만 살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몇 달 뒤 아들네 가족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정자도 초대받아 구경을 갔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거실, 햇볕 잘 드는 방,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정자는 기뻤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며느리가 차를 내왔습니다. 손자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장난감을 보여줬습니다. 정자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 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자는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혹시나 싶어 전세 시세를 알아보려던 참이었습니다. 나이가 드니 몸도 예전 같지 않았고 언젠간 이 집도 정리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요즘 이 동네 집값 어때요? 부동산 사장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주머니 아들분, 작년에 동아파트 사셨죠? 그 동네 요즘 잘 나가요. 네. 등기부 확인해 보니까 명의가 아들분이랑 며느리분 공동 명의던데 잘 사셨어요. 정자는 잠시 멍했습니다.
공동명의, 아들과 며느리, 자기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까지 오는 길이 평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텅 빈 방이 정자를 맞았습니다. 챕터 2. 등기부등본에서 사라진 이름. 정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부동산 사장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공동명의, 아들과 며느리, 자기 이름은 없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동사무소까지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쑤셨지만 참았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 섰습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부탁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정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주소였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정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내용을 훑었습니다. 소유자란에 박현수, 김지은 두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지분은 각각 2분의 1. 정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말 없구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장터에서 일했습니다. 여름엔 더위에, 겨울엔 추위에 손발이 얼었습니다. 점심은 김밥 한 줄로 때웠습니다. 옷은 몇 년씩 같은 걸 입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통째로 아들에게 줬습니다. 그래도 내 이름 하나쯤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이라기보단 허무함이었습니다. 자기 존재가 지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받습니다. 아들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 위에서 멈췄습니다. 물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으면 뭐라고 답할까? 혹시 자기가 욕심쟁이처럼 보일까? 아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며느리가 싫어할까? 그냥 모른 척할까?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올게요. 민준이도 데리고요. 그래, 그래라.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다.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민준이. 잘 왔다. 정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그래, 고맙다. 정자는 웃으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4명이 밥상 앞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며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엄마, 입맛 없어요? 잘 안 드시네. 좀 그렇구나.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다.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자 앞에서 밥상머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민준이와 놀아줬습니다. 정자는 방 안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너무 기대한 걸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 이름을 넣을 생각을 못한 거겠지. 아니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나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지. 서운함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해가 지고 아들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어머니 몸 안 좋으시면 연락 주세요. 알았다. 정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 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자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혼자였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정자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옆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장사할 때 쓰던 수첩이었습니다. 매일 번 돈과 쓴 돈을 기록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년, 2년, 3년. 조금씩 쌓인 돈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큰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다였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방 안을 비쳤습니다. 정자는 결심했습니다. 물어봐야겠다. 더 이상 혼자 사귈 수 없었습니다. 오해든 실수든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묻어두면 평생 가슴에 응어리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정자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걸어야지. 하지만 다음 날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번호를 눌렀다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끊었습니다. 점심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현수야.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바빴습니다. 뒤에서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식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바쁘지? 아, 네. 지금 회사 사람들이랑 있어서요.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래, 그래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김이 다 빠진 된장찌개가 앞에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4시쯤 되면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늙으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 건강합니다. 혼자 밥 해먹고 빨래하고 청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릅니다. 몸이 아프면,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면, 내 이름이 없는데 나한테 무슨 권리가 있나?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불안이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을 다 줬습니다. 남은 건 이 작은 집뿐이었습니다. 전셋집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지? 아들 내 집에 얹혀 살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눈치가 보였습니다. 손자에게 부담 주기도 싫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이름조차 없는 집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정자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이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라면 한 봉지, 김치 한 통을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4,500원입니다. 돈을 냈습니다. 지갑 안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도 얼마 없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공원을 지나쳤습니다. 벤치에 할머니 몇 명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자도 아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정자 씨, 여기 앉아요. 응. 정자는 벤치 끝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요양원 알아보래. 나보고 들어가래. 왜? 건강한데? 건강해도 미리 대기해야 한대. 나중엔 자리도 없대. 우리 아들은 같이 살자는데 며느리가 싫어해. 티는 안 내도 알아. 할머니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자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말을 보탤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는 좋겠네. 아들한테 집까지 사줬다며?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동산 사장한테 들었어. 아들 집 샀다며? 효자네, 효자야. 응.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명의는 아들 이름으로 했어? 그렇지. 에이, 본인 이름도 넣어야지.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나도 딸한테 돈 좀 빌려줬는데 차용증 받았어. 안 그러면 나중에 없던 일 된다니까. 정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갈게. 벌써? 좀 더 있다가. 응. 집에 일 있어서. 정자는 공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집까지 오는 내내 할머니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명의는 본인 이름으로 넣어야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정자를 맞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정자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아들을 너무 믿었나? 아무 조건 없이 돈을 준 게 잘못이었나? 차용증이라도 받을 걸, 약속이라도 받을 걸.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인데, 피부치인데, 어떻게 차용증을 받습니까?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지. 서운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깊은 허무함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자는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정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 그때 바빠서 못 받았는데. 아니다. 별일 아니야.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진짜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정자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야기를, 자기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없다. 그냥 얼굴이나 보자. 알겠어요. 주말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꼭 물어봐야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대답이 무섭더라도 물어야 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펼쳤습니다. 내일이 오면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정자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부엌에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해.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자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라. 민준이가 신발을 벗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정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꺼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옆에 붙어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아니다. 밥은 잘 드세요? 응. 짧은 대답만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도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정자를 쳐다봤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밥상머리는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민준이가 제잘거려 시끄러웠는데 오늘은 아이도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응. 정자는 받아 먹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도와드려. 네. 민준이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정자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정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현수야. 네. 너 집 샀지? 네. 엄마 덕분에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자는 웃지 못했습니다. 명희는 어떻게 했어?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자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었다. 내 이름이랑 지은이 이름만 있다더라. 엄마, 내 이름은 없더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왜 안 넣었어?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었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 넣으려고 했어요. 뭐? 처음엔 공동 명의로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정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엄마가 공동 명의자로 들어가면 증여세가 나온대요. 엄마가 주신 돈 금액이 커서 세금이 1,000만 원 넘게 나온다고 했어요. 정자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한테 상담받았어요. 여러 방법을 알아봤는데 엄마 명에 넣으면 세금 폭탄 맞는다고. 나중에 상속할 때도 복잡해진대요.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 이름으로만 하기로 했어요. 지은이 이름도 넣은 건 대출 때문이었고요. 나중에 엄마한테 다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왜 말 안 했어? 죄송해요.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그냥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어요. 아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저 그 집 엄마 집이라고 생각해요. 제 거 아니에요. 뭐, 나중에 엄마 연세 드시면 그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민준이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정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엄마 얼마나 불안하셨어요. 아들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정자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상황을 눈치챘는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정자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희가 말씀 안 드려서 어머니 마음 얼마나 아프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희 집 장만했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 거예요. 정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이 정자를 껴안았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아니다. 할머니 안 울어. 정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뺨에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 응, 안 아파. 이제 안 아파. 정자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집 구경 다시 오세요. 엄마 방도 보여드릴게요. 방? 네. 안방 옆에 작은 방 있잖아요. 거기 엄마 방으로 비워뒀어요. 언제든 오셔도 되게.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세요. 민준이도 할머니 좋아해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서 살 거야.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 엄마, 괜찮아. 나 혼자 사는 게 편해. 다만, 정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얼굴 보러 와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올게요. 저녁이 되어서야 아들네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우리 집 와요. 제 방도 보여줄게요. 그래, 갈게. 정자는 손자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라. 차가 떠났습니다. 정자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따뜻했습니다. 정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오해였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잊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말을 안 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자는 아들네 집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손에는 직접 만든 밑반찬 몇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내렸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괜찮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래, 우리 민준이. 정자는 손자를 안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손을 잡고 안으로 끌었습니다. 할머니, 제 방 구경할래요? 그래, 보자. 며느리가 현관에서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응.
이거 좀 해왔다. 정자는 반찬통을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넓고 환한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 달리 이제는 편안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 방 이쪽이에요. 그래, 가보자. 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책상과 침대, 벽에 붙은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장난감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아빠가 사줬어요. 이건 엄마가 사준 거고요. 그래, 좋겠다. 정자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도 보세요. 복도 끝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화장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제 방이에요? 네. 언제든 오시라고 준비해뒀어요. 며느리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안에 새 이불과 베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편하게 쓰시라고요. 정자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뭐려? 저희가 더 감사하죠. 며느리가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안 도와주셨으면 저희 이 집 못 샀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정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미안했어. 혼자 오해하고 상처받고. 아니에요. 저희가 말씀 안 드린 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전에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응? 현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장사하시면서 자기를 키웠다고.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셨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엄마 돌아가셔서 어머니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상처드렸네요. 아니야. 너도 힘들었을 거야. 정자는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도 정자를 껴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아들이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자 옆에 자리했습니다. 엄마, 오늘 등기부에 엄마 유언대로 상속 예약 넣었어요. 그게 뭐냐? 나중에 제가 먼저 가면 이 집이 자동으로 엄마한테 가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거라고. 정자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희가 쓰고 민준이한테 물려줘라. 엄마도 권리 있어야 해요. 만약을 대비해야죠. 아들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엄마 이름 들어갔어요. 정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글자를 읽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보였습니다. 윤정자. 그래. 정자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와 정자가 가져온 밑반찬이 놓였습니다. 민준이가 밥을 떠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래. 맛있어요. 아이가 웃었습니다. 정자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셨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무릎에 앉아 그림책을 펼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예쁘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가요? 노을. 그러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정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야. 네. 엄마도 사실 무서웠다. 아들이 정자를 바라봤습니다. 혼자 늙는 게, 아무도 없이 죽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 정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한테 집 사주고 내 이름 없는 거 알았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 아들이 정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 있잖아요. 지은이도 있고 민준이도 있어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고맙다. 정자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며느리도 다가와 정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 외로우시면 언제든 오세요. 여기 어머니 집이에요.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자는 아들네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준비된 방에 누웠습니다. 깨끗한 이불 냄새가 좋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습니다. 이제 괜찮아. 오해는 풀렸습니다. 서운함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가족이었습니다. 정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 놀라며 말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괜찮아. 손이 근질근질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일어나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아들도 나왔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네 사람이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식탁을 비쳤습니다. 정자는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 모두 건강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평생 바라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웃고 이야기 나누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정자는 민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와요. 그래. 올게. 정자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정자는 가방 안 서류를 만졌습니다. 자기 이름이 들어간 서류. 이제는 안심이었습니다. 말했어야 했어. 오해도, 불안도, 서운함도 모두 말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가족이라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사랑한다면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버스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정자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집까지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갈 곳이 있었습니다.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자는 방 안에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정자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 아들네 집에 다녀왔다. 내 방도 있고 내 이름도 들어갔다. 이제 괜찮다. 행복하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정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플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는 아닙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